3교육사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80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0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9월 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임술월 기유일이 되겠고 일진은 기유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 또는 사주명식을 우리가 분석해서 사람의 길흉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길한 것은 우리가 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흉한 것은 우리가 피해가기 위해서 사주명리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핵심을 잡고 큰 줄기를 잡고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안목과 우리가 스킬을 안다라고 하면 사주를 조금 더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8글자 사주팔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이다라고 하는 것, 월지라고 하는 것은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 태어난 사회적 배경 같은 것이다, 또는 집안 환경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태어났는데 농부일 수도 있고요.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회사원일 수도 있고,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뭐 대통령일 수도 있죠.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죠? 뭐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산간 지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촌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배경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해서 나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라고 하는 것은 지피지기 명리학적으로 제가 응용해서 말한다고 하면, 지피지기에서 나를 아는 것은 주인공, 나를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안다라고 해서 내가 태어난 원령, 즉 내가 태어난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느냐를 알고 아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일간과 원령의 특징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일간 기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기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갑을, 명장,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6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오행, 목화, 토, 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어저께 무토를 설명했었죠. 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흙이죠. 흙, 땅이라고도 하지만 또 흙토자를 써서 흙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화 금수는, 목은 따뜻한 온기, 그 다음에 화는 뜨거운 열기, 그 다음에 수는 차가운 냉기, 금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서늘한 기운, 이렇게 말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에 배속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생한다. 이런 것들은 뭐가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놓으시. 이것 제가 거기 명리 고전에서 이제 원래는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분석해서 써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중앙에 거하는 토는 무토기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후에 기생하는 토는 진술, 충미토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하나에 딱 박힌 것이 아니라,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술은 가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배속되어 있는 토, 미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배속되어 있는 토이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계절이 아니라 네 계절에 모두 관장한다라고 해서 사계월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진월은 모춘이라고 하고요. 술월은 모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축은 모동이라고 하고, 비는 어떻다? 모하라고도 하죠. 이 모자가 어떤 모자예요? 저물 모자, 저물자. 그 계절이 저물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늦자를 붙였죠. 늦자, 저물 모자인 것이고, 늦자를 붙여서 모춘 같은 경우는 늦 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추는 늦 가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동은 늦 겨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봄, 여름, 모하 같은 경우는 늦 여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자를 붙일 수도 있고, 개자를 붙여서 개동, 개하 이렇게 또 하고요. 개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개축이 아니라 개춘이 되겠죠. 개춘은 늦끝 개자니까 봄의 끝이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항상 이 진술 충미는 그 계절의 끝을 말하면서 환절기가 되고,
이쪽 계절과 저쪽 계절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완충 작용을 하는 그러한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느 계절이 아니라 그 모든 계절을 다 관장하는, 쉽게 말하면 오지랖 넓은 오행이 또 토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오누독실하고 사람이 좋습니다. 이쪽 사람도 다 이렇게 좋게 봐주고 저쪽 사람도 다 좋게 봐주고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업 같은 거를 또 잘 하는 것이 또 무토일간 기토인간이죠. 결혼 중매, 직업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중개 중매, 예를 들어서 비서실 같은 게, 대통령 비서실 같은 그런 쪽에서도 일하는 사람, 대기업 비서실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쪽과 저쪽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역할 같은 직업을 하면 잘하는 것이 바로 토일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 색깔은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색깔 노랑이 되겠고, 목은 파란색, 그 다음에 화는 빨간색, 금은 하얀색, 수는 검정색, 토는 노란색. 그래서 중앙에 있는 나라를 보면 대체적으로 원래 이게 명리학이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뜻하고, 산으로 와서는 곤륜산이라고 해서 저기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중앙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어떤 색깔을 좋아하죠?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화생토하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 자기네들은 중앙토 노란색이기 때문에 빨강이 노랑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서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한다. 물론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 중국 사람들 빨간색 어마무시하게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오산 중에서는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뜻한다. 이것도 어제 설명드렸습니다. 왜 믿음이냐? 토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항상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 토입니다. 싱콜이 생겨가지고 땅이 꺼진다거나, 또는 없었던 땅이 생기거나, 없었던 땅이 생기면 좋겠지만은, 포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락. 예를 들면 바닷가라든가 강가 같은 데 땅이 있다가 어느 순간 그냥 물에 휩쓸려서 땅이 쑥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포락지에다가 내가 논이라든가 밭을 이렇게 있었는데 포락지에 땅이 쑥 꺼져 버려서 물 때문에, 그러면 뭐야, 내 논밭이 없어지는 거죠. 그 순간 또 물 때문에 또 땅이 생기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항상 그 자리에 늘 오래된 된장처럼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토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이지만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인 토라 하더라도 음양의 차이가 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양은 좀 크고 넓고 좀 방대하고 좀 그러한 좀 동적이고 움직임 크다라고 봤을 때, 음은 좀 정적이면서 작고 아담한 그런 개념으로 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양토는 어저께 고항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큰 산맥 같은 거, 산과 산맥은 다르죠. 큰 구름 같은 것, 또는 평야라든가 평야보다 더 멋진 개념이죠. 광야에서라고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광야.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서 아주 무토는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토라고 해서 고항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죠. 전원토라고 합니다. 전원토라고도 하고요.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텃밭과 같다라고 해서 담장토라고 하고, 분토라고도 하죠. 분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화분 속에 흙을 담으면 얼마를 담겠습니까? 그죠?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라고 이렇게 보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어저께부터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무토는 건토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는 어떤 토예요? 마른 땅이죠. 말을 조자로서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됩니다. 습토라고 하죠. 그래서
무토인 기토는 습니라고도 하고요. 니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사라고 하는 것은 진흙 니자에다가 모래사자, 진흙 있죠. 물기가 있어서 자작자작한 뻘 같은 개념, 갯벌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습니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배울 때 토생금 한다라고 하죠. 토생금. 토가 금을 생할 때 건토는 생금 불능이고요.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간이 경금, 신금, 이거나 경금이나 신금일간이거나 또는 경금, 신금이 용신인데 약해. 그때 토로서 금을 생할 때는 무토로서는 생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토 또는 지지로 습토는 진토와 축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고, 무토 또는 지지로 미토, 그 다음에 술토는 생금이 불능하다. 이거는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럼 무토는 용도가 없으니까 아니죠. 무토는 술을 갖다가 제할 때, 특히나 임수를 제방하는 공력은 기토는 거의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요. 임수 큰 물을 갖다가 막는 데는 우리 무토가 있어야지만 물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토목공사라고 하죠. 토목공사. 그때 느낀 토목공사의 느낌은 기토가 아니라 바로 무토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이고, 무토 같은 경우는 일간이왕하면 간목, 병화, 개수를 쓴다고 했지만, 기토는 작은 텃밭이기 때문에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는 뭘로 본다? 그냥 심어져 있는 화분 같은 것, 아니면 화초가 심어져 있는 텃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기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은 필요가 없겠고,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과 병화와 뭐가 필요하다? 개수만 있다라고 하면 기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기토가 간목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토가 예를 들어서 진술충묘월에 태어나서 왕하다거나 무토가 정관에 투출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묘월의 기토는 간목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무토는 왕하면 무조건 간목을 써야 되지만, 기토는 왕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무토는 일단은 차취하고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오묘월, 뜨거운 여름 같은 때는 개수가 핵심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해자축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핵심 관건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기토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합니다. 월지. 다음으로 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월령, 월지 정도 용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월원이라든가 또는 제강이라고도 이제 이 자리를 표현하는데, 이 월령, 월지, 월원, 제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말인데,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 네 지지가 있죠. 연지가 있고, 월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일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시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네 지지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월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 왜 그럴까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네 지지 중에서 바로 이 월지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추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령, 월지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상, 휴수, 포태법으로 이렇게 배우죠. 왕상, 휴수, 사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 조습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열, 한난, 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건조한지 또는 습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왕세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중화라고 하는 것을 추상적으로 그냥 중화가 좋다. 물론 당연히 중화가 좋겠죠. 근데 무엇을 중화를 시키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술월이 되겠습니다. 원력으로는 술월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로 봤을 때는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다.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어디에서 유월에서 지금 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세 개의 계절이 월이 있는데, 신유술월 모두 계절로는 가을이다. 신월은 우리가 초추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월은 중추라고 설명을 했고, 지금 설명하는 술월은 이제 모추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추라고도 하고 만추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늦 가을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술월이 다음 계절로 넘어갈 때는 입동으로 넘어가면서부터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겨울로 넘어가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제 신유술월 제가 설명할 때 항상 환절기가 된다. 환절기.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서 어디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장간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지만은, 술토를 어떤 분들이 정화가 들어가 있으니까 온토, 따뜻한 토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술월의 틀은 겨울과 맞닿아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기후 자체는 굉장히 차갑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건조하다. 차갑고 건조한 것이 이 술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토가 영활해지기 위해서,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뜻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느 일간이냐를 일단 막론하고, 병화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단은 술월의 기후를 갖다가 병화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월의 건조한 그런 기후를 갖다가 수가 있게 되면은 술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선생님, 정화는 안 되겠습니까? 정화도 공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기후를 조후하는 데 있어서는 병화가 월등한 그런 공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 중에서도 임수도 있습니다만은 토를 윤택하게 하고 하는 것에는 개수보다는 임수가 상당한 공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으로 술월 같은 경우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죠. 원래는 신유, 술, 서방이라고 해서 원래는 금이 왕한 계절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계절은 요 신유월이 금이 가장 강하죠. 신월은 금의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금의 임관지가 돼서 왕한 것이고, 유는 금의 제왕지가 돼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라고 하면, 술월은 신유, 술, 서방이 있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술월은 기본적으로 토가 왕한 계절이다. 그래서 술토라고 하는 것을 지장간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본기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진술, 충미, 토라고 하는 4개의 토는 지장간에 다 3개씩 들어가 있는데, 이 지장간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를 모두 쓸 수가 있다. 모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격으로도 치용할 수가 있겠고, 또는 용신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술 중에 있는 신금을 용신으로 쓸 수 있고요. 술 중에 있는 정화도 용신으로 쓸 수가 있겠고, 술 중에 있는 무토 당연히 용신으로 치용할 수 있다. 만약에 신금이라고 일간에 상관없이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 신금을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예를 들면 간목이다라고 하면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정인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화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일단은 이걸 가지고 격을 잡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간목이었다 그러면 상관격으로 보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제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장간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격으로도 치용할 수 있고 용신으로도 치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술월이 중요한 것. 술월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토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술월 같은 경우에는 인오술 화국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인오술 화국. 그 다음에 지지로 진술, 축 및 토 등이 다시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묘술 화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지 토만 왕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인오술 화국이 되면 술월이라고 하더라도 화가 왕한 기운을 띠게 되는 것이고, 토가 진술축묘월에 토가 다시 많게 되면 그야말로 토왕절에 토가 이제 왕해지는 것, 묘술 합화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신유 술 방합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술월에
이 토가 왕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신금이 이렇게 지지 신금이 이렇게 있다거나 또는 뭐 신유금이 또 있다던가 이렇게 하게 되면 금이 다시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중미월은 그냥 단순히 토가 왕하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이 월령하고 타지지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수가 왕해질 수도 있고 토가 왕해질 수도 있고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서 변화가 굉장히 많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수월의 일간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자, 일간기토라고 하는 것은 토죠. 무토와 마찬가지로 토이긴 하지만 무토는 고황토라고 해서 큰 산 또는 드넓은 광야 같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로서 텃밭과 같다 그러죠. 작은 밭. 그래서 뭐 무토가 좋고 기토가 나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기토도 기토 나름대로의 용도 쓰임이 있으면 기토로서도 엄청난 부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텃밭으로도 보고 문전 옥답으로도 본다라고 했습니다. 토가 원활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토가 돼서도 안 되고 너무 열토가 돼서도 안 된다. 그래서 수와 기재가 이루어지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러한 기토와 술월이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월령을 얻었습니다. 술월은 어떤 계절? 토가 왕한 계절, 득령했기 때문에 기토와 술월이 태어나면 득령이기 때문에 신왕합니다. 무토 같으면 반드시 간목을 지어서 소토소벽한다라고 했지만 기토는 텃밭 과 같고 작은 토이기 때문에 굳이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할 필요는 없겠다. 단 술월의 기토가 간목을 써야 되는 경우에는 무토가 천간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간목을 쓸 수밖에 없겠죠. 이때는 뭐다 간목을 써 기토를 소토한다라기 보다는 간목으로서 겁재인 무토를 갖다가 제하는 용도로서 간목을 쓸 때 무토가 천간에 투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굳이 간목도 용도가 없겠다. 뭐 지지로 토국을 형성한다 하더라도 하는 경우에도 간목을 쓸 수는 있겠지만 일단 술월에 기토만 놓고 봤을 때는 간목은 뭐 나중에 취용할 것이 될 것이고 일간이 왕한 경우에 기토가 왕에서 간목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뭘 쓸까요? 개수를 일단 물을 얻어야지만 술월도 마찬가지로 건토가 되는 것이고 건토에 뿌리던 기토가 자칫 잘못하면 말라버리면 여러분 텃밭 물을 안 줘서 마르게 되면 그 안에 심어져 있는 작물, 화초 다 말라주게 되죠. 그래서 술월의 기토는 개수를 반드시 얻어서 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붙습니다. 용신을 초용할 때 먼저를 뭘 쓴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것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기토가 수월에 개수도 쓰지만 또 다른 것도 쓸 수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보다 땅이 마르면 기토로서의 용도가 없기 때문에 물을 먼저 끌어당겨 가지고 땅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다. 단 중요한 것 술월의 토는 월령을 얻어서 굉장히 왕하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에는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해버리기 때문에 개수는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금으로서 개수를 생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개수를 생하는 것은 경금도 개수를 생할 수 있지만 신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개수를 생하는 것이 원활하게 개수를 생할 수 있다. 경금으로 생하게 되면은 반대로 개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금다수탁이 돼서 수를 생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술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먼저 개수를 써서 토를 갖다 윤택하게 해줘야 되는데 개수 자체가 너무 약하니까 신금으로서 개수를 생주해줘야 된다.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다? 병화를 얻어서 토를 갖다가 따뜻하게 온토해 준다라고 하면 사주가 완벽하게 술월의 기토가 중화를 이룰 수 있겠다. 그래서 순서를 보게 되면 먼저 개수를 생할 수 있는 신금, 그 연후에 따뜻한 온기가 되느냐, 온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땅이 있는데 거기다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먼저 뭘 봐야 돼요? 물을 내가 댈 수 있느냐, 댈 수 없느냐 이걸 먼저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술월의 기토의 핵심이다라고 해서 개수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기토일간, 기토일간에 태어난 월령은 술월입니다. 그래서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는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이 술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이지만 양토가 됩니다.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음토가 양토를 보게 되면 저건 겁재가 되죠. 겁재라고 하는 뜻은 재산을 겁탈해 간다라고 해서 겁재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명리를 배울 때 비견은 좋은 것이고 겁재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또 많이 또 배우기도 하는데, 겁재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고요. 일간 자체가 약할 때는 겁재도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술월에 기토 자체가 태어나게 되면 원령을 얻어서 일간 자체가 세력을 얻은 것은 이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어차피 격국을 놓고 보는 것인데, 기토가 음토인 기토가 양토인 술토를 봤다고 해서 겁자로 보지는 않고요.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원령을 얻어서 일간 자체가 왕하다라고 해서 준 걸록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주? 일간이 왕한 사주.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 같은 경우에는 간목으로서 소토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지만, 음토인 기토는 뭐라 그랬습니까? 작은 토이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무지막지하게 소표하는 것보다는 기토 같은 경우는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하고 적당히 물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술월의 기후적인 특성은 어떻습니까? 기후는 차갑고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화를 먼저 쓴다라고 하면 건조함이 더욱 건조해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먼저 뭘 얻는 것이 좋겠다? 물을 먼저 얻어서 건조한 토를 갖다가 좀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죠. 물론 술월의 기토는 왕하지만은 개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개수를 얻게 되면 뭐 신금이라든가 또는 경금 같은 것을 얻어서 개수의 근월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일단 중요한 개수를 얻었다라고 한 연후에는 다시 차가운 기후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줄 필요도 있다. 역시나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병화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개수병화를 위주로 이렇게 쓰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술월에 인옷으로 화국이 형성될 수 있다 그랬죠. 왜냐 오술 이렇게 화국이 형성됐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술월이라 하더라도 기후 자체가 하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뿌리 있는 개수를 얻고, 화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천간에 수출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오술을 합해서 기후 자체가 차갑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뿌리 있는 술을 얻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원칙은 어떻게 된다? 개수병화를 쓰되 사주 국사에 따라서 그것을 갖다 가감하는 것은 국세가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이런 걸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토라고 하는 것은 왕하더라도 간목을 제가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술월이라도 천간에 무토가 투출하거나 또는 지지로 사고를 가지면, 사고라고 하는 것은 교통사고 이 사고가 아니라 네 가지 고지를 갖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가지 창고가 뭐죠? 진술, 축, 미를 갖추었다. 다 갖출 필요는 없고 뭐 진술, 축이 있거나 축, 미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토가 다시 많아지는 경우에는 그런 토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일간 기토라 하더라도 간목으로서, 특히나 이 무토가 투출한 경우에는 무토를 제거하는 용도로서 간목을 취용할 수가 있겠다. 반드시 또 물이 있어야지만 간목을 생존해 줄 수 있고, 간목이 수혜생을 받아야지만 토를 능히 제거할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칙을 알고 난 전후에 뭘 알아야 한다? 예외적인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월에 임수를 얻게 되면은, 물론 이제 뭐 기토탁임, 이때는 기토탁임을 논합니까? 아닙니까? 기토탁임, 이때는 기토탁임을 논하지 않습니다. 일간이 기토인데 임수가 더럽혀지는 것을 뭐 한다고 걱정하게요? 그래서 그건 상관없고, 만약에 임수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오히려 기토라고 하는 것이 사수동류 되는 것을, 이걸 걱정해야지 이 일간 기토가 임수 더러워지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근데 이제 술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왕해진다 하더라도 원령 자체에 술토가 있기 때문에 술을 등이 방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굳이 임수가 왕해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고요. 연간에 이렇게 개수가 있으면 기토 입장에서 정제, 편제에서 또 이런 말 많이 했죠. 정편제, 혼잡이라고 해서 남자 같은 경우는 바람 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필 수도 있고 안 필 수도 있는 걸 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내 남편이 또는 내 남자친구가, 내 애인이
바람 필까요, 안 필까요? 뭐 이걸 딱 보고 나서 바람 핀다 이렇게 하면 이제 멀쩡한 바람 안 피는 사람인데 괜히 또 의심의 눈초리를 가죠. 근데 그게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잖아요.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해서 반드시 바람 핀다 이런 게보다는 뭐 아버지가 두 분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수월의 기토가 재성이 많으면 뭐예요? 좋은 거지. 재물이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재능이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꼭 이상하게 바람핀다 쪽으로 이렇게 이걸 확장해서 해석해서 마음의 고통을 스스로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수월의 기토가 임계수가 투출은 되어 있어도 임계수가 뿌리를 얻어야지만 좋을 것인데, 연지 보게 되면 묘목이 이제 묘술 합의되죠. 그래서 뭐 기후 자체가 하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묘술 합의되면 기온이 약간 상승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목이 있고 화가 기온이 상승하면 뿌리 없는 개수 임수는 금방 건조 말라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유금이 있어 기후일지가 되죠. 물론 이제 유금이 이제 개수를 생할 수 있지만 임수 개수가 위에는 뭘 할 수는 없다. 통근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으면 구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토가 일단 일간이 왕하고 묘수의 합이라서 기온은 상승되어 있고, 뭐 임계수가 뭐 그렇게 왕하진 않지만 유금의 생을 받고 있고, 나름대로 짜임은 나쁘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생시에서는 좀 화를 보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 자, 임수개수가 유의 생을 받지만 통근이 되어 있지 않아서 수가 이렇게 세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수를 얻는 순간 임계수가 이제 세력을 크게 얻습니다. 물론 이제 기토가 임수가 이렇게 세력을 크게 얻으면 사수동류가 되는 것, 즉 사수동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이 많아지게 되면 작은 텃밭은 큰 물에 의해서 한강이 범람하면 그 주변에 있는 논밭들이 다 쓸려 내려가죠. 그와 같은 것이다라고 보는데, 역시나 술월에는 그렇게까지 사수동류 되는 거 걱정할 필요는 없겠고, 기토탁임 되는 것은 더더군다나 생각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갑목에 투출되어 있죠. 요 갑기 합의되는 것을 썩 좋게 보이지는 않지만, 일단 뭐 어떤 분들은 요거는 이제 관례치하라고 하죠. 관례취하, 관성이 여기서 관이라고 여기 써 있을 때는 이거는 정관을 뜻하는 것이고요. 정관. 그 다음에 살이라고 하는 것이 써 있을 때는 이건 칠살을 말합니다. 그래서 관살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거는 관은 정관, 살은 칠살을 뜻한데, 그래서 뭉뚱그려서 관살 이렇게 표현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관을 썼으니까 관은 뭐예요? 정관이죠. 기토 입장에서 갑은 정관이 나 합해서 들어온다 해서 관례지와 재성이, 예를 들어서 개수일간이 개수인데 시간에 예를 들어서 무토가 있으면 이거는 이것도 관례치하가 되는 거고, 일간이 무토인데 예를 들어서 시간에 개수가 있다고, 이거는 또 어떤 말 죄례취하라고 해서 재성이 나한테 합의돼서 들어와서 좋다 이렇게 또 복이다 합니다만은, 이제 합의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썩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갑목도 묘의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썩 나쁘지 않지만, 이렇게 한습한 자수, 유금, 임계수가 있어서 조금 한습함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다. 이거는 어느 운으로 가면 좋을까요? 화토 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을축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유축 합이 됩니다. 본시 4, 유축 3 합이라고 해서 금이 왕해지는 것인데, 이제 사자가 빠졌죠. 이것이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유축 준삼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다? 을목 투출된 것은 기토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별로 좋지 않다. 왜냐? 기토 텃밭 문전 옥답인데 을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을목의 뿌리가 약하진 않습니다. 묘의 뿌리를 뒀고 임계수가 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텃밭에 뭐다, 그죠? 잡초가 있는데 유축 회근까지 하다 보니 자갈과 잡초가 뒤섞여져 있다. 이렇게 물상으로 통변할 수가 있겠네. 물상 통변을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보이는 대로 통변하면 되겠습니다. 자, 병화가 인의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습니다. 일간도 왕하죠. 인성도 세력을 얻었습니다. 임계수도 나름대로 유의 생을 받죠. 이 구조 자체
입장이 나쁘지 않은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울로가 어떨 것이냐는 조금 별개를 하더라도 사주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럴 경우에는 항상 운이 어떻게 가는지를 겸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정묘시가 되게 되면 이거 유술합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준방합이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방합은 충을 해소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묘유충이 된다. 그래서 결코 좋지 못하다. 왜냐? 임계수가 뿌리가 없다 하더라도 유금의 생을 받았는데 묘유충이 되는 순간 어떻다? 임계수를 생해줄 수 있는 식신인 유금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임계수의 뿌리가 생주를 받는 것이 약해진다. 쉽게 말하면 논밭에 물을 대려고 송수관을 이렇게 연결했는데 송수관이 중간에 막혔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진시 같은 경우 이건 물론 묘유충도 되지 않지만 진술충도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묘술합, 그 다음에 요거 진유합 해서 이렇게 수를 생해주는 구조가 된다는데, 토가 너무 왕이죠.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군비쟁제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저 무토를 제거시켜줘야 되는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인데, 목이 없다라고 하는 아쉬운 점, 그 다음에 무토, 기토가 군비쟁제한다. 그러면 기토 입장에서 군비쟁제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군비쟁제하면 이 재물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토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쟁제하는 순간 재물 뺏기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돈 끌어다가 말이로서 투자를 했다. 그러면 깨박살이 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뭘 부리면 된다?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경우시 같은 경우에는 자, 기토가 술에도 통근했지만 오에도 통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약하지 않고, 그 다음에 유해불을 든 경금이 투출해서 생을 하죠. 이거 일간도 왕하고, 그 다음에 상관생지하죠. 이것도 구조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오늘 태어난다라고 봤을 때 저는 병인시보다는 저는 경오시가 더 좋게 보입니다. 그 사주구제 털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일간 기토도 화도 없고 일간도 크게 얻었고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상관 이렇게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똘똘하고, 그 다음에 이런 기획력, 창작력 같은 것들 아주 좋다. 이런 사람들이 탤런트 같은 거 해도 잘하고요. 기획이라든가 또는 좀 창의적, 창작 같은 것도 뭐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경호시는 나쁘지 않은 생인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병인시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신계유시는 술토 빼고 나면 다 금수저. 한습이 너무너무 진하시다. 운은 화토 운으로 가서 그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좀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18일 수요일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